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나라의 수도나 주요 도심에는 각각의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의 상당 부분의 나라의 경우 자국의 자연이나 건축물 보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가 있고, 뉴욕, 도쿄와 같이 높은 인구 밀도와 지식집 약적 산업을 주로 이루는 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층 빌딩의 화려한 경관과 멋있는 조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요. 고작 70년 정도의 개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수백 년에 걸쳐 쌓아놓은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 자체도 웃기지도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업가나 유학생, 그리고 관광객들은 막상 서울에 와보니 자국의 도시보다 깨끗하며 한국 건축물이나 인프라의 수준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한국, 특히 서울의 경우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도시를 갖췄고 오히려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앞서 말한 외국 국가들의 상식과 한국의 상식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전 세계가 알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조차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근면성실한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IQ조차 세계 초일류급으로 뛰어나며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이 삼박자가 모두 맞은 개개인들이 합심을 하니 보통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 또한 이런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에 대해 청계천을 빗대어 설명했는데요. 잠깐 기사문을 보시면 20여 년 전 이곳 청계천에서 낚시를 하려 했다면 지나가는 누구나 다들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청계천의 물은 더럽고 오염되었고 콘크리트 더미에 가려져 있었다. 청계천은 거대한 고가도로 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곳은 공장단지와 빈민가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난과 쾅쾅거리는 철제 소음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러던 곳이 언젠가부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대한 마천루들과 신축된 금융 건물들로 솟아 있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도심의 상점가들 앞으로 회사원들, 가족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심 복원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청계천을 다시 흐르게 만든 것이다. 1960년 파멸적인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져버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한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성장의 롤모델이다. 한국은 모방하기만 하는 중국이나 중국보다 나은 대만이나 싱가폴 그리고 홍콩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모범적인 예이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해 왔다. 한국의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 독재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난 25년간 한국은 역동적인 의회의 민주주의 체계를 일구어왔다. 한국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민주주의 성숙도 및 점수에서 일본과 같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짧은 기간 동안 강남과 여의도, 잠실개발과 같이 초대 규모로 성공한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청계천일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봐도 도심 속의 고층 건물과 창가의 조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며 청계천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들은 외국인들에게 아주 재밌는 관광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있는데 청계천은 원래 우물에 절여진 하천이었고 도로로 덮어져 있었는데요. 복원공사를 통해 다시 하천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2003년 7월 첫 삽을 떠서 2005년 9월 30일에 완공되기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되었고 2005년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시작된 복원이었지만 개통 58일 만에 방문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한참 이전에도 청계천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에만 해도 개천으로 불렸으나 청계천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쯤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비만 오면 빗물이 시가지 중앙에 모였다가 지대가 낮은 동쪽으로 흘러갔는데
걸핏하면 빗물이 제 갈 길을 가지 않고 쉬가지로 범람하였으므로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빗물이 동쪽으로 잘 흘러가도록 개천을 파고 정비해 기본 하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청계천의 생활하수가 마구 버려지면서 쓰레기와 모래가 바닥에 쌓여 장마철에 물이 넘치는 일이 잦아 1760년 영조는 20만 명을 동원해 개천 바닥 토사를 퍼내고 일부 수로를 직선화하는 대대적 준설 공사를 벌였으며 1770년에는 개천 양안을 전부 석축으로 바꾸는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준천을 담당하는 준천사라는 관청이 만들어져 2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개천을 준설했습니다. 이후 1918년에는 조선 총독부 신축 공사를 벌이면서 비로소 청계천을 준설하고 일부 무너진 석축을 일본식으로 새로 쌓으며 보수를 했지만 일제시대에 청계천변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오폐수도 급증해 병원균의 집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청계천변에는 피난민과 월난민들의 판자집들이 들어찼는데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야인시대의 거지촌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온갖 오물이 넘쳐났었는데 보다 못한 정부는 교통, 위생,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1958년부터 4년간 청계천 도심부 구간을 덮어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교는 파묻혔고 석축은 흩어졌으며 판잣집들도 모두 헐렸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1966년에는 신설동까지 복개됐고 1967에서 1971년에는 광교에서 마장동 구간에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되고 1977년 마장동 철교까지 청계천 복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천을 뒤덮는 작업을 하였으나 20년쯤 지난 1990년대 후반 청계고가도로가 낡고 위험하니 철거하고 복개도로도 뜯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 당선되어 현재 형태의 청계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천을 덮기도 그리고 다시 복구하기도 하면서 수질, 재정,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발생했었는데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뒤 중부 장충당공원으로 옮겨진 수표교를 원래 위치로 이전하는 작업과 청계천 수질을 개선하는 생태 복원 방안을 제시하며 점점 청계천의 환경 문제도 개선되었고 2005년 차원 복원 이후에도 청계천의 복원 사업과 개선 정책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지난 15년간 청계천이 시민에게 줬던 도심 쉼터 기능 이상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청계천이 생김으로써 여러 부문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해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코스로서의 가치가 돋보입니다. 청계천은 서울 종로 내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2억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청계천 구간 지정 장소에서 석고마임 퍼포먼스, 키다리쇼, 통기타 라이브, 노래, 스트리트 댄스 및 세계 댄스, 악기 연주, 전통 공연, 캐리커처, 서예, 혁필화 등 다양한 거리 예술 활동을 펼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서울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은 일대의 환경과 기후도 변화시켰는데요. 청계천 일대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경감됐고 평균 기온도 여름 온도의 경우 최대 13%까지 낮추었다고 합니다. 한편 청계광장을 방문한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소감도 인상 깊은데요.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작년 한국에 발전된 청계천을 본 영국의 참전용사 그레이엄 스토너 씨는 한국 전에 참전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며 한국의 발전에 대단히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이자 한국전쟁에 참여한 아버지를 둔 미국인 크레이그 리틀 씨도 청계천을 보며 한국을 지킨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며 한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청계천은 한국 발전에 중요한 산물로서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